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잔소리 많고 혼자 잘난 신우를 가족들 모두 함께 응징해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계속 사이다 발언을 하고 있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임산부입니다. 남편은 3살 연하예요. 저는 40대 초반이고 남편은 30대 후반입니다. 여자 나이와 남자 나이 따지자면 제가 남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결혼 연령으로는 제가 훨씬 더 많이 늦은 나이에 결혼한 것이 되겠죠. 저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환영해 주셨습니다. 제 남동생과 올케도 너무 좋아했고요. 남동생이 특히나 좋아했는데 자기도 조카가 생긴다고 엄청 좋아했어요. 남동생은 딸만 둘인데 저보고 꼭 아들을 낳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들을 낳으면 자기가 목욕탕 데리고 갈 것이라고요. 말만도 참 고맙죠. 얼마 전에 아이 성별이 나왔는데 남동생에게 뱃속의 아이가 남자아이라고 말했더니 남동생은 친정 거실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내색은 안 했지만 남편도 은근히 아들을 바라고 있었는데 동생이 그렇게 좋아하니 남편도 더 좋아하더라고요. 남동생은 남편보다 1살 많은데 매형에게 깍듯하게 대합니다. 동생이 깍듯한 만큼 남편도 동생을 깍듯하게 대하고요. 손위, 손아래 이런 거 없이 서로 존중하며 대화를 하니 트러블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형편상 친정이 시댁보다 좀 더 나은 편이라 저희 결혼할 때 친정에서 좀 더 많이 지원해 주셨어요. 시댁보다 친정이 5천 정도 더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나이, 학벌, 능력 같은 것을 따져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더 넉넉한 쪽에서 더 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요. 시부모님은 좀 미안해 하셨습니다.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많이 감사해 했고, 지금도 가끔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결혼해서 둘이 잘 살면 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순진한 생각이었나 봐요. 남편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신우는 남편보다 2살 어립니다. 신우는 일찍 결혼해서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이 둘이 있어요. 신우 때문에 화가 나는 일도 많았고 신우가 한 말을 집에 와서 곱씹으며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로 분통 터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도 저를 아기 취급할 정도로 애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서도 애정 표현을 해서 제가 좀 난감할 때도 있지만 솔직히 저는 좋아요. 결혼 후에 낮에는 그렇게 잘해주는 남편이 밤만 되면 저를 그렇게 혼내주어서 더 좋았습니다. 지가 무슨 20대인 줄 아는지. 지가 무슨 20대인 줄 아는지. 상견례 전에 시댁에 놀러 가면 시부모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시부모님 앞에서도 남편은 저에게 애정 표현을 했어요. 식사를 할 때 마시는 식사를 할 때 맛있는 반찬을 제 밥 위에 올려주기도 했는데 아버님이 너는 누굴 보고 이런 걸 배웠냐? 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흐뭇하게 바라보셨고요. 신우는 별 말을 안 했는데 이런 모습이 신우 눈에는 거슬렸나 봐요. 상견례 때 신우는 양가 부모님 앞에서 예단 얘기를 꺼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돈으로 신혼집에 올인하기로 했고 친정에서 더 많이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신우도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자기 오빠가 40다 된 언니와 결혼하는데 예단은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희 부모님은 엄청 화가 났었다고 해요.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하십니다. 신우의 말에 제 동생이 바로 나서더라고요. 사돈은 그래서 몸만 가려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편과 결혼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몸만 가셨나요? 30이 넘어서도 착하고 귀엽기만 한 내 동생이 이런 말을 할 줄 안다는 사실에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좀 시원했어요. 저희 엄마가 동생 허벅지를 꼬집으며 말리셨기 때문에 동생이 더 이상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며느리들 많은데 저는 신우가 하는 잔소리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는 몇 번 하냐 묻길래 무슨 일 있을 때만 한다고 했더니 신우는 하루에 한 번이 기본인데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더군요. 그러더니 신우는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냐 물었습니다. 내가 떼되면 한다고 해도 신우는 막무가내였어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 한다고 강요하는 신우 때문에 정말 노이로제 걸릴 뻔했네요.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이 엄청 화를 낼 것 같고 그러면 시댁 뒤집어질 것 같아 소가리만 하고 있었네요. 저와 남편은 지금까지 가사 일을 함께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이 저보다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 늦어요. 그러니 제가 퇴근 후에 청소며 빨래며 밥 차리는 거며 하게 되었죠. 남편은 자기가 퇴근해서 하겠다고 하며 빨래 개는 것과 청소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제가 더 하게 되더라고요. 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었어요. 남편은 절대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듯이 말했지만 그런 남편이 예뻐서 저는 집안일을 더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저와 남편이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가사일 분담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남편이 저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고 퇴근이 늦어서 힘들 텐데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킨다고 난리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면 접시와 그릇을 포개어 놓는 것까지도 일일이 지적할 정도로 살림지적을 했고요. 사람들 있을 때와 저와 둘이 있을 때 표정과 말투가 너무 달라서 좀 소름 끼칠 때도 많았습니다.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 있을 때는 자상한 말투로 저에게 알려주듯이 말하고 저와 둘이 있을 때는 그런 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틱틱거리며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올 뻔했네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말해서 저희 집에 가서 일 좀 해주라고 하셨대요. 신우가 그 말을 전하며 주말에 저희 집에 오겠다고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못된 신우가 순수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와서 저한테 쥐랄하며 자기 스트레스 풀고 가겠죠. 살림지적은 물론 제 인생에 대한 조언은 덤이고요. 신우의 만행을 왜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저를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해주는 남편,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그토록 예뻐해주는 남편이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바랬기 때문에 신우에 대한 얘기를 안 했나 봐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오게 된 이유이기도 하네요. 지난달에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습니다. 음력으로 생신을 하시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제가 생신상을 차리겠다고 했는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럴수록 저는 더 하고 싶었죠. 시아버지는 외식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젊은 시절에 식당에서 새로 시킨 공깃밥에 김치 국물이 조금 묻어 있는 것을 본 후로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을 안 좋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저는 결혼 후에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생신상을 차렸어요. 하지 말라 하시니 더 하고 싶잖아요. 드시면서 맛있다 하시니 뿌듯하고요. 드시고 나서 저에게 용돈이라며 입금해 주시니 또 기분 좋고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생신이라고 드린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저보고 용돈하라고 입금해 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임신 중이고 해서 시댁에 가서 생신상을 차리기 어려울 것 같으니 저희 집에서 차려드리겠다 했습니다. 음식은 제가 하고 치우는 것은 남편 시키면 되겠다 생각했죠. 충분히 음식 다 할 수 있었는데 남편은 아버님 좋아하시는 김치찌개와 갈비찜, 나물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배달 음식으로 보충하자고 우기더라고요. 제가 다 하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막무가내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쩌겠어요? 한번 고집해오면 끝장을 보는 남편이니 어쩔 수 없었네요.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 오셔서 맛있다, 고생했다 하시며 잘 드셨습니다.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 생일상을 차리라 시킨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신우는 어김없이 초치는 소리를 하더군요. 언니가 한 음식 별로 없는데? 이런 것들은 배달시킨 거잖아. 이러더라고요. 신우 남편이 신우 어깨를 툭툭 치는데도 신우는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언니가 한 것 같고 이건 배달 음식이고 이러면서 음식 하나하나 젓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임산부가 화가 나면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신우에게 그런 소리 말고 맛있게 먹으면 되니 조용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도 신우에게 먹기 싫으면 먹지 말 것이지 왜 말이 많냐고 했고요. 다들 한마디씩 하니 신우는 조용히 먹더라고요. 신우가 조용히 음식을 먹는데
내가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는 신우 모습이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저 진심으로 신우를 미워하고 있었나 봐요. 식사 다 하고 나서 시부모님은 거실에서 조카들과 TV 보고 계셨고 저희와 신우네는 주방 식탁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신우 남편에게 고모부는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효심 깊은 아가씨랑 결혼했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별 생각 없이 비꼬는 투로 말한 것이었는데 신우 남편은 좋긴요. 저희 부모님 뵌 지 2달도 넘었는데요. 땡땡 엄마가 싫어해서 저희 부모님은 손주들 보고 싶다는 말씀도 못 하세요. 이러면서 허탈한 웃음을 짓더라고요. 아가씨가 고모부 부모님께 전화도 자주 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했더니 전화는 제가 합니다. 땡땡 엄마가 싫은 티를 내서 무슨 일 있어도 저희 어머니는 땡땡 엄마한테 전화 못 해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신우에게 하루에 한 번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는 것이 기본인데 안 하고 살았냐고 했습니다.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해야지 했더니 신우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신우는 자기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냐고 하더군요. 신우 남편이 우리 엄마가 첫 명절에 점심 먹고 가라 했다고 그거?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신우 남편은 그냥 시댁을 멀리해야 한다는 말 충실히 지키려고 그러는 거지 이유는 뭔 이유가 있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실 신우가 얄미워서 자기도 처가에 잘 안 가고 싶은데 장인어른 장모님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서 자주 찾아뵙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아가씨는 주변 사람들 한맺히게 하는 재주가 있나 봐요. 이랬더니 신우가 저를 노려보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신우 남편이 그만 얘기해. 싸우겠다. 그냥 당신은 처남댁 반만 닮으면 돼. 이러더라고요. 신우는 화장실 간다고 하더니 거실로 가서 안 왔습니다. 지난 설에도 좀 일이 있었어요. 신우에게 또 한 방 먹였는데 신우는 그때 정말 울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후기로 보낼게요. 이제부터는 신우가 저에게 뭐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말끝마다 아가씨는 그렇게 15년 가까이 시부모님을 우습게 보고 살았냐고 할 거거든요. 시부모님 같은 좋은 분들 밑에 어떻게 신우 같은 딸이 있는지 이해도 잘 안 가네요. 신우는 못된 며느리, 못된 시누이, 못된 아내 등 참 여러 가지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셀까요? 나에게 한맺히게 한 사람에게 꼭 복수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똑같은 짓 하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응징당할 것이기 때문이라네요.